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인데, 이제 커널이란. 자, 우선은 사실 커널하고 운영체제하고는 거의 같은 동급으로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배우는 입장이니까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선은 커널부터 한번 대략 얘기를 해볼게요.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어주는 이제 중개자다. 그래서 어떤 커널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일단.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우리가 실행하고 이랬을 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관리하고 자원을 관리해주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CPU를 쓰고 싶어요. 우리가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하드웨어를 쓰고 싶죠. 그럴 때 이 커널이 중간에 매개체를 해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 매개체를 쓰는 방법은 시스템 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커널이 해요. 그래서 커널이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 이런 거다라는 건데, 이 커널만 있으면 우리가 윈도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윈도우를 보면 단순히 이런 역할만 하지 않죠. 운영체제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커널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유틸리티를 합해서 이걸 운영체제라고 보통 불러요. 더 큰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하드웨어와 컴퓨터 사용자의 중개자라고 써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커널이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줘요. 커널이 하드웨어를 연결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모든 사용자가, 운영체제 사용자가 막 갑자기 코딩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죠. 게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게임을 하고 이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에게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개념을 여기 문자를 써준 거예요. 자, 지금 이해는 안 될 테니까 조금 더 들어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얘기한 거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해볼게요. 커널이 왜 존재할까? 만약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운영체제를 안 갖고 있다고 해봐봐요.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많은 사람이 이제 불법으로 깔죠. 하지만 뭐 불법이든 뭐든 간에 내가 윈도우가 없어요. 뭐 리눅스도 없어. 그럼 컴퓨터를 구입했어요. 비싼 돈 주고 한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최고로 빵빵하게. 그리고 한번 전원을 켜보세요. 전원을 켜보면 롬에 담겨져 있는 일반적인 뭐 부팅 프로그램 빼고는 뭐 바이오스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빼고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절대로 못 쓰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가지고 어떤 내 하드디스크 제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상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없으면 사실 뭐 컴퓨터는 벽돌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차원으로 봐서 한번 사고를 넓혀볼게요. 왜 운영체제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롤을 많이 하잖아요. 롤을 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 이 운영체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롤을 해요. 그러면 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롤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걸 움직이고 연산하잖아요. 캐릭터 이걸로 움직여. 아니면 데미지, 뭐 이거 100인데 맞았어. 그럼 50이 되잖아요. 이거 다 누가 계산해요? CPU가 계산하는 거예요. 전부 다. CPU가 다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뭐 캐릭터가 움직인다 어쩐다 이런 것들 연산들을 다 CPU가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래픽에 관련된 특화된 영역은 GPU가 다 계산을 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롤이라는 프로그램이 결국에 뭐예요? 명령어 덩어리란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이 명령어 덩어리들이 실행이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럼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메모리에 올려줘요? 그리고 메모리에 있는 거를 순차적으로 불러서 읽어서 보내고 막 이런 역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게임 하나를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롤이 어디 저장이 돼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뭐 이제 검색을 하죠. 롤 해서 클라이언트를 다운을 받죠. 다운받으면 컴퓨터를 껐다 켜도 그 다운받은 게 그대로 있죠. 그리고 다운받은 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가만 생각해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운영체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막 입력하잖아요, 게임하려고. 그럼 키보드 입력? 키보드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럼 그 정기적인 신호를 받아가지고 아, 이게 무슨 신호구나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롤이라는 프로그램에게 전달해주고. 다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마우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죠. 근데 모니터도 결국에 뭐냐면 하나의 컴퓨터예요. 작은 컴퓨터. 모니터도. 그러면 모니터에게 어떤 모니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런 화면을 표시해줘 라는 어떤 명령어들이 가야, 어떤 데이터가 가야 모니터가 결국에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보내주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랭카드가 있죠. 우리가 롤 혼자예요? 아니죠. 여러 명이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패킷이 주고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클릭한 뭐 공격한 정보, 그리고 에너지 단 정보 막 이런 것들이 타 서버를 경우에서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하드웨어적인 말단이 랭카드예요. 랭카드가 있어야 어떤 패킷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 랭카드는 누가 제어하냐? 소리 누가 하냐? 다 운영체제가 한다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롤 하면서 브라우저로 뭐 OPGG 같은 데 가서 검색하잖아요. 요즘에 누가 OP냐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가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이 돌죠. 그런데 롤이라는 프로그램도 돌아요. 동시에 돌아요. 프로그램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엄청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무언가 있을 것 같죠. 이게 모든 게 다 운영체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하드웨어와 관련된 뭔가를 조작하는 관리하는 게 뭐다? 커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널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여태까지 얘기한 거를 누가 어떤 애들이 이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다양한 CPU, 다양한 메모리, 다양한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정확히 얘기를 할게요. 내가 컴퓨터 하나를 샀어요. 컴퓨터 하나를 사면은 거기는 CPU가 하나죠. 메모리 종류도 하나죠. 그리고 장치도 내가 산 키보드 하나죠. 그리고 마우스도 하나죠. 물론 마우스, 키보드 바꿀 수는 있지만 대부분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랑 CPU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윈도우를 까는 PC가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리눅스를 깐 PC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다양한 CPU, 정말로 다양한 장치들이 막 널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 동일되게 뭘 써요? 리눅스를 써요. 아니면 윈도우를 써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리눅스라는 애가 다양한 CPU 위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코딩이 된 거예요. 다양한 메모리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코딩이 된 거예요. 다양한 장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다 코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세계에서는 마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커널은 다양한 CPU, 다양한 메모리, 다양한 장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그건 전부 다 누군가가 코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7개의 이름들이 있죠. 뭐 태스크, 매니저먼트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커널에 존재하는 어떤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누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커널을 분석하다 보면 실제로 소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 분석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태스크 매니저먼트를 지금 보면은 이론적으로 이런 기능을 해 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그 이론을 어떻게 실제로 코드를 구현했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나중에 다시 다 얘기하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그냥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커널 공부하면서 이 모든 걸 다 파지는 않아요. 이 중에 몇 개만 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아셨으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하나가 너무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이 중에 몇 개만 하겠다. 그래도 하여튼 기본 배경 지식을 좀 이제 설명하면 태스크 또는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매니저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CPU의 추상적인 자원을 태스크로 제공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따닥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실행됐다. 프로세스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메모리상에 올려놔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롤도 하고 아까 브라우저도 켜가지고 검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영상도 틀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다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것들을 다 적절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커널이라는 애가. 여기에 메모리 얼마나 주고 그리고 CPU가 한정적이잖아요. 자원이. 그러니까 CPU가 순간적으로 물론 요즘에는 코어가 있죠. 코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를 기준으로 할게요. 하나면은 CPU는 동일적인 시간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데 이거를 인간이 인식 못할 만큼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동영상도 틀었다가 그리고 뭐 브라우저 검색했다가 그리고 게임도 하게 했다가 이게 이제 멀티캐스팅이라는 건데 그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게 태스크 매니지먼트. 여기서 태스크 아까 얘기했던 프로세스를 3개가 있으면은 어떻게 얼마나 자원을 줘서 얼마만큼 시간 동안만 실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실행한 걸 또 바꿔주고 이런 역할들을 여기서 이제 해준다. 이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매니저먼트.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올라오면 그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메모리를 사용할 건가. 그리고 또 메모리가 물리적인 메모리도 있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정말 옛날에는 도스 이런 데서 게임을 하다 보면요.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아웃 오브 메모리 딱 하면서 디딩 하면서 그냥 게임이 팍 하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
물리적인 메모리가 그때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뭐 그래픽 정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게 메모리에 막 올린다고요. 실시간으로 막 올리고 뭐 이제 반환도 하고. 그런데 실시간으로 이 메모리가 허용할 수 있는 양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야 너에게 할당된 메모리가 넘어갔으니 안 돼 너 그냥 죽어 하면서 팡 치면서 아웃 오브 메모리 하면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커널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상 메모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뭐냐면 메모리가 부족하면 그냥 하드디스크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물리적인 메모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죽지는 않아요. 이제 대신 하드디스크를 쓰니까 느려져 버려요. 왜냐면 하드디스크는 메모리보다 훨씬 느리니까. 뭐 SSD를 쓰니까 좀 더 빨라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구조가 느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려지더라도 안 꺼지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이런 개념을 잡고 따라가 보면 큰 윤곽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뭐예요? 우리가 하드디스크가 있죠. SSD가 있죠. 다양한 하드디스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기록하고 또 뭐 지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파일 시스템에서 해주는 거고, 네트워크 매니저먼트 네트워크 장치가 있어요. 어떤 다양한 랜카드가 있죠. 그러면은 드라이버를 구현해서 그걸 쓸 수 있게끔 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요, 결국 소켓이라는 걸 열어요. 소켓. 이거는 좀 코딩을 해보셨어야 아는데, 아무튼 아무리 다양한 네트워크 카드가 있어도 결국에는요 오픈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냥 열어요. 네트워크 장치를. 그리고 걷다가 write 해서 1 하고 보낸다고요. 뭐 1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패킷을 보내요. 다양한 어떤 네트워크 장치가 있지만 결국에 소프트웨어에서는 한 가지 방법의 코드 구현 방식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해준다. 그게 뭐냐면은 네트워크 매니저먼트 이쪽에서 이제 관리를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먼트.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장치가 있죠. 정말 아까 얘기했던 네트워크 카드 말고도 뭐 마우스 있죠, 키보드 있죠, 또 뭐가 있죠. 뭐 하여튼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장치들을 우리가 드라이버를 구현을 하면은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커널이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커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키보드를 붙이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은 이런 약속을 통해서 너가 코드를 짜, 드라이버를 짜. 그러면은 내가 그 약속대로 이게 접근을 해가지고 너가 어떤 장치 붙이고 싶은 것을 사용하게 해줄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먼트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새로 개발된 마우스예요. 새로 개발된 마우스면 야 이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 그러면 너가 드라이버를 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발자가 드라이버를 짭니다. 규칙을 지켜서. 그럼 규칙을 지켜서 드라이버를 짜면은 그 드라이버를 어떻게 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먼트가 로드하고 시스템 콜하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어떤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 핸들링은 뭐냐면 뭐 그냥 대표적인 게 타이머 인터럽트 같은 게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일정 시간이 나면은 막 이제 뭐 CPU가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딱 걸리면은 인터럽트 콜이 딱 돼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가 탁 찌르면 왜 무슨 일인데? 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봤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그냥 개념이 그렇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O 커뮤니케이션, 뭐 요 계층에서는 입출력 통신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좀 개념을 설명드리면, 키보드를 만약에 연결하고 싶다. 그럼 키보드 드라이버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드라이버 구현된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매니저먼트에서 막 관리를 해요. 근데 이 IO 커뮤니케이션은 중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그러니까 인풋 하는 중간 계층의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키보드가 막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버퍼에 저장했다가 입력된 거를 내 프로그램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어떤 막 클릭된 게 있으면은 버퍼에 저장해서 중간에 IO 커뮤니케이션의 이 계층을 통해서 내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해 준다던가, 이런 역할들을 대략적으로 한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제 개념을 볼 때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 개발자는 커널이 약속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규칙에 의해서 뭔가를 구현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버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꼭 드라이버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진짜로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커널 공부를 하면은 어셈블리어와 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태스크 관리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거기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여기 영역은 C 언어로 짤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CPU를 다이렉트로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셈블리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영역은 너가 어셈블리어 코드를 하고 어떻게 이 부분 네가 어셈블리어 코드를 해. 하지만 결국에 이 부분을 만약 커널을 내가 만든 CPU를 이 커널
커널에 리눅스에 연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영역만 어셈블리어 코드로 작성을 하면은 그 외에는 다 C 언어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딱 연동이 되면 조립을 할 수 있는 거죠. C 언어로 된 부분. 근데 C 언어로 된 부분과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 커널에서 제공한 어떤 틀들을 지켜서 코딩을 해야 그게 결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틀을 제공하고 그것에 맞게 구현한다 라는 의미를 제가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이 대표적인 예다라는 게 뭐예요? 커널을 만든 사람이 한 명은 아니지만 드라이버를 구현하려면 이런 약속들을 쫙 지켜. 그래서 이 약속들을 쭉 지키면 내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줄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쭉 약속들을 지키면 시스템 콜을 했을 때 내가 너의 드라이버와 연결을 해서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어떤 개념을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널은 어떤 틀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게 맞게끔 구현을 한다라고, 이런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어셈블리도 ARM이 있고 인텔 X86도 있던데 라는 거에, 이게 제가 얘기한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RM이 있고 인텔 X86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CPU가 다르다는 거예요. CPU 아키텍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냐면 뭐냐면, 내가 CPU를 만들어요. 근데 CPU를 만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보통 개인이 만들지 않고 어떤 기관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ARM CPU는 ARM사에서 만든 거고 인텔 CPU는 인텔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든 사람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 언어가 다른 거예요. 기계 언어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어셈블리어가 달라요.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다르다? 그러면은 어셈블리어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아키텍처여도 어셈블리어가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셈블러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언어는 똑같아요. 기계 언어는 1 하면 더하는 거고 2는 빼는 거예요. 그런데 1은 add하고 매칭을 해놨어요. 어떤 어셈블리어를 만든 사람이. 근데 다른 어떤 어셈블리어를 만든 사람이 1이라는 기계 언어는 동일해요. 1대1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근데 add라고 안 하고 더하기라는 거하고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어셈블리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CPU에는 여러 개의 어셈블리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구조는 기계 언어를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에 비슷하긴 비슷하겠죠. 하지만 어셈블리 문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CPU가 다르면 무조건 어셈블리어는 그냥 다르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기계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ARM v8 아키텍처를 우리가 사용할 거다. 그거를 적용한 거를 분석할 거다. 여러 가지 CPU의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 중에서 ARM v8을 사용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아키텍처, 이게 무슨 말이냐면 CPU 설계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CPU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의 설계도로 다양한 CPU를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CPU, 저런 CPU. 그래서 이 CPU 설계도의 종류예요. ARM v8이. 그래서 ARM v8의 64비트 CPU의 아키텍처예요. 근데 왜 이걸 사용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4 그리고 B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ARM 라즈베리 파이 4 B의 CPU가 MCU가 SoC가 결국에 ARM v8 아키텍처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석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인텔은 어떻게 하나요? 인텔은 당연히 기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굳이 ARM 요거를 하나요? 공부해야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아니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선은 ARM이 대세인 것도 있고요. 인베디드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놓으면 쓸 데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구조를 한번 공부하면은 인텔이 물론 다르죠. 기계 언어가 다르지만 그래도 도움이 돼요. 분석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CPU가 바뀌면 또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훨씬 더 빠를 거고, 그리고 그걸 또 공부할 일은 사실 없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커널 쪽에 공부한 게 아니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고, 우리는 ARM v8을 이제 공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죠. 유저 스페이스, 어플리케이션, 커널, 하드웨어, CPU, 메모리, 디바이스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태까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태스크, 매니저먼트, 메모리 매니저먼트, 이 모든 영역이 어디 영역이다? 이 영역의 커널 영역이에요. 커널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널 영역에서 하드웨어 영역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널에서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손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커널이 한다. 근데 제가 찍어놓은 다른 강의, 그 고추 건조기 만드는 거기에서는 OS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코드에서 직접 하드웨어를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커널이 있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다루는 거는 안 한다. 하지만 내가 드라이버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다루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은 안 된다. 안 다룬다.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다룬 일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이 만약에 뭔가 마우스를 다뤄야 돼. 네트워크 카드를 다뤄야 돼. 아니면 뭔가 하여튼 뭐 하드웨어를 다루거나 뭔가를 해야 돼. 하드웨어 자원을 써야 돼.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시스템 콜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 콜. 이 시스템 콜을 하면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커널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커널이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커널을 왜 존재하는가 라고 봤을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이래요. 그냥 계층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접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개발에 용이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은 응용 프로그램만 개발하게 되고 이런 어떤 편리한 것들을 커널이 제공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너도 나도 하드웨어를 제어하면은 뭔가 오류가 날 수가 있거든요. 하드웨어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전문가, 이 하드웨어에서 잘 아는 드라이버 개발자가 딱 해주고 나는 그냥 시스템 콜만 해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베디드에서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능숙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드라이버만 개발하는 전문가 쫙 개발하고 구분을 해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운영체제라는 걸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게임하고 동영상도 볼 수 있는 이런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커널에 존재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